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감독 커리어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토트넘 허스퍼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경기는 영국 주요 언론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 모두가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최소한 토트넘이 비길 것이라며 맨시티가 이길 거라는 전망이 없는 상황인데요.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 사실, 그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난 주말 입스위치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부활한 모습에 대해 자신감,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 언론의 승부 예측 분석, 그리고 양팀 감독의 출사표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코멘트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먼저 열린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새벽에 브라이튼이 돌풍의 팀 본머스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7위 본머스, 8위 브라이튼이 나란히 승점 43점이 됐어요. 골득실차 우위로 본머스가 7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돌풍도 이어졌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있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 이번 패배로 에스턴 빌라는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기 강등 위기까지 처했었는데 승점 36점으로 10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가 6점까지 좁혀졌고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풀럼과 홈 경기 1대2 패배, 여전히 강등권을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풀럼은 이날 승리로 승점 42점을 기록하면서 에스턴 빌라의 골득실 차로 앞선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진하던 첼시는 최하위 사우스햄튼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2월 27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는 4시 30분 브렌트포드 대 에버튼, 맨유 대 입스위치, 노팅엄 대 아스널, 그리고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5시 15분에는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가 있고, 27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2월 28일 금요일 새벽 5시 웨스트햄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로 열리는데요. 맨시티가 첼시에 밀려 승점 44점 5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토트넘을 이기면 다시 4위권 안으로 올라갈 수 있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이겨야 팰리스를 제치고 다시 12위로 올라가고 11위 브렌트포드를 추격하면서 10위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은 최근 부상 선수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좋은 분위기죠. 게다가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팀 전체 훈련을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도미닉 솔랑키 선수도 마침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주말 입스위치와의 경기 이후 새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부상에 돌아온 선수들이 있지만 신중하게 출전 시간을 살필 것이기 때문에 예정했던 대로 로메로든 솔랑키든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목표로 준비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맨시티전에 출전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만약에 경기 당일의 몸 상태가 아주 좋다면 깜짝 명단 포함 대기 명단에 들어올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겠죠. 게다가 연막작전까지 고려한다면 점점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는 토트넘이 어떻게 선수단을 구축할지, 티모 베르너도 지난 주말 입스위치와의 경기 명단에 없었지만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술적 이유로 대기 명단을 정했다라고 얘기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 만큼 이번 경기는 벤치 구성과 선발 구성에도 다양한 카드가 시도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영국 언론, 특히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들은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전망을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요. 폴 머슨, 아스널 레전드로서 토트넘의 박한 평가를 해왔던 인물조차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전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에 패배한 경기는 아스널의 웨스트햄전 패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추가 시간도 많이 주어졌는데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했죠. 제레미 도쿠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1대1 상황에서 여러 번 제쳤지만 결국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대1에서 선수를 잘 제치더라도 마지막에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엘링 홀란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맨시티는 화력도 부족하고 득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새로운 영입 선수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으로 인해 예전처럼 한 명의 선수 영입에 7천만 파운드에서 8천만 파운드를 지출할 수 없게 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맨시티는
그들의 전성기 시절과 같은 선수단 구성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 맨시티는 각 포지션마다 7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2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가 있었죠. 제가 끔찍한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맨시티가 영입한 니코 곤살레스는 맨시티 미드필드진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와, 대단한 영입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수비수인 후사노프도 너무 고전했죠. 그 어떤 빅팀도 후사노프와 계약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가 정말 뛰어난 선수였다면 분명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을 했을 겁니다. 맨시티는 물론 여전히 상위 4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팅엄, 브라이튼 같은 까다로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다면 다른 팀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즉 맨시티의 현재 전력, 영입 선수의 퀄리티 모두 부족하고 게다가 리버풀과의 경기에 결정했던 혼란의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채로 경기를 한다면 무딘 공격으로 토트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서 토트넘에 2골 내주고 1골을 넣더라도 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 나인티민은 역시 토트넘이 3대2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맨시티는 엘링 홀란의 부재 속에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전에 우승 멤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1월에 영입한 선수들이 물론 일찍부터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다. 혼란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큰 힘을 줄 수 있겠지만 기회를 내주는 토트넘, 특히 수비에 문제가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맨시티가 현재 토트넘의 빠른 스피드와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공격 시도를 대응할 만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멀티골을 넣어도 토트넘이 맨시티의 수비를 더 잘 공략할 것이다. 더 많은 골을 토트넘이 넣어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이죠. 물론 맨시티가 모멘텀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의 성적이 나아지겠지만 토트넘이 지금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오히려 리그에서 분위기를 3연승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에도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치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FA컵 탈락으로 다음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일정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홈에서 토트넘이 3대2로 이길 거라고 전망한 것이죠. 스페인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 다즌 역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 그리고 맨시티의 일관성 없는 경기력으로 인해 토트넘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할 거라면서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쿼드닷컴도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 승리로 리그 3연승을 거뒀고 또 이미 올 시즌 맨시티와 전반기 리그 경기, 카라바오컵 맞대결 등 2번이나 만나서 이겼다. 맨시티는 지난 주말 리버풀의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6경기에서 무려 4번이나 패배하는 등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가장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특히 맨시티가 최근 4번의 원정 경기 중에 3번이나 졌다. 유일한 원정 승리는 리그 1, 잉글랜드 3부 리그 팀인 레이턴 오리엔트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이기기 어렵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이러한 전망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정밀 데이터로 승부 예측을 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대2로 비길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경기에 주목할 선수를 데안 쿠루셉스키라고 지목했습니다. 슈퍼 스웨덴 선수라고 언급하면서 트랜지션, 전환 상태에서 괴물 같은 선수다. 특히 맨시티가 수비 전환 때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맨시티가 공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공을 잃어버릴 때 제공되는 공간이 큰데 그 공간을 쿠루셉스키가 잘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쿠루셉스키가 최근 맨시티와 4번의 경기에서 4골에 관여를 했던 점까지 소개했고요. 최근 끊임없는 경기 출전으로 폼이 떨어졌었지만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4대1을 만들었던 골 과정에서는 전성기 때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쿠루셉스키가 기록한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회 창출 56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가 리버풀의 살라뿐이라고 하면서 살라 다음으로 솔로 플레이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선수가 쿠루셉스키라며 2대2 무승부 과정에 쿠루셉스키의 공격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도 2대2 무승부를 전망했는데요. 토트넘이 최근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을 실점할 수 있겠지만 하루 더 쉰 토트넘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일요일에 리버풀과 격전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친 수비를 공략하면서 토트넘도 2골을 넣을 수 있다. 다만 토트넘이 최근 아무리 맨시티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의 반다이크나 코나테 같은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2대2 난타전 끝에 비길 거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엘링 홀란 선수가 토트넘과의 경기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확실하게 뛸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최종 훈련이 끝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거라면서 배제하지도 않았죠. 몸 상태가 나아졌다라고 하면서 경기 당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최근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거란 얘기가 나왔던 더브라이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뛰어난 선수이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아닌 구단과 선수 사이에 해야 할
할 일이라면서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질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올 시즌 1월 이적 시장을 중심으로 큰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리빌딩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내가 같은 팀을 이끌었던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두세 번이나 내가 리빌딩을 충분히 했었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성공은 리빌딩의 결과물이다라고 자신감도 얘기했고요. 1월 영입 선수들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좋은 모습을 봤다라고 했고 후사노프 같은 경우 우즈벡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더 경험이 필요하고 어려운 면들도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경기력은 충분히 좋았다. 마르무시도 마찬가지다. 니코 같은 경우는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충분히 잘해줬다. 그들의 영향력에 만족하며 비토로 헤이스도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보이지만 결국 잘해낼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요. 경기 상대인 토트넘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환상적인 팀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손흥민 선수에게 있다라고 암시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항상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다. 그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서 누구겠습니까? 항상 토트넘을 지켜왔던 핵심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죠. 리듬감 있는 플레이, 강렬함을 보이는 팀인데 트랜지션 상황, 공수 전환 상태에서 놀라운 러너를 가지고 있다. 그 러너도 손흥민 선수이죠.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그 러닝을 보여줬던 게 손흥민 선수이죠.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결과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팀에 대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최근 부진한 토트넘이긴 하지만 나는 토트넘을 존중하고 이 경기 우리가 부진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나는 그 상대의 강점을 존중하고 알면서도 이겨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며 경기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보려고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라고 덕담도 건넸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활과 또 앞으로의 상황 더 나이가 들 경우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들을 가정한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의 전성기가 더 이어질 수 있고 아직 그의 에이징 커브 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부진은 에이징 커브, 나이가 들어서 경기력이 하락한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잠시 고전했을 뿐이지 조금만 회복하고 에너지를 되찾으면 경기력이 나온다? 그건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33살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 대답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니가 최근 경기 사이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말에 우리 모두 다 봤죠. 한 경기와 다른 경기 사이에 회복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한 주라는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소니는 특히 전반전에 아주 잘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했죠. 소니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자기관리 방식,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생활하는지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수준에 있어서 예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올 시즌은 우리에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처럼 어려운 리그에서 여전히 5위권 안에 들고 있죠. 아마 그가 뛰어왔던 지난 9년, 10년 동안을 통틀어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일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성과를 낸 선수는 많지 않아요.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윙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수들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손흥민 선수는 계속 그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런 경기력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죠. 즉 아직 나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기자들은 계속 물어봐요. 그래도 나이가 점점 들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선수들의 역할도 바뀌게 되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롱런하게 된다면 3, 4년 뒤까지 뛴다면 지금과 다른 역할, 다른 포지션을 맡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롱런하기 위해서 역할을 바꿀 필요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과 일치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진 능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면이 그의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속도, 스피드인데요. 속도가 주요 능력인 선수들은 속도가 떨어지면 다른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소니의 주요 능력은 속도, 스피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속도도 빠르지만 좁은 공간에서 상대 선수를 제쳐내는 능력이 엘리트 수준이죠. 테크닉과 축구 지능, 결국에는 월드 클래스, 크랙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빠른 물리적인 속도로만 상대를 제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제치는 선수라고 강조한 겁니다. 게다가 그의 마무리 능력도 엘리트 수준입니다. 윙어는 원래 골을 꾸준히 넣기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소니는 골을 많이 넣는 윙어죠. 소니가 센터백으로 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늘 공격수일 것입니다. 공격수들 중에서 롱런하면서 수비수나 미드필드로 역할을 바꾼 선수들도 있는데 소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측면을 잘 활용하는 공격수, 윙어로 계속 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소니를 중앙 공격수로 뛰게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팀의 필요에 따른 일이었고 게다가 늘 그 역할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즉 지난 시즌 스트라이커로 뛰게 한 것도 나이가 들어서 속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팀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그걸 소니가 잘하니까 쓴 거다. 윙어 소니도 필요하고 스트라이커 소니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니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위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팀으로 간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팀에서 윙어는 조금 더 고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소니의 공격 영향력의 자유도가 떨어진 것이 본인의 전술 때문이라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더 스위칭하고 사이드 공격수가 공격적으로 문전에 많이 들어간 역할을 하게 하는 팀에 가면 손흥민 선수가 다른 역할과 다른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살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뛴다면 측면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측면에서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소니의 현재 장점, 측면 공격수로서의 장점 결코 나이 문제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제공한 승부 예측 프리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9호 도움으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까지 1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대 20번의 맨시티와의 경기 10승 2무 8패 8득점 5도움으로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 킬러인데요. 최근 리그 10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6승 1무 3패 4득점 4도움으로 8개의 공격 포인트, 최근 3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1득점 2도움으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이번에 승리한다면 올 시즌 맨유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둔 것에 이어 맨시티를 상대로도 3전 전승, 맨체스터 팀을 상대로 6승을 거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기록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이번 경기 손흥민, 텔, 존슨의 3톱, 베리발, 벤탄쿠르, 쿨루세스키의 3미드를 예상하고 있지만 메디슨이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우도기, 단소, 그레이, 스펜스의 포백 라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데이비스가 타박상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도 무리해서 뛰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맨시티는 혼란을 확실히 뛰게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혼란 원톱, 마르무시, 포든, 사비뉴의 2선 공격, 귄도안, 니코 등 투볼란체를 통해서 뉴캐슬을 대파했던 그때의 전술을 재구성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 확률 분석을 보면 그래도 객관적 데이터로는 맨시티가 우세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는 맨시티의 승리 확률을 46.7%,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30%, 무승부 23.2%로 전망했고요. 포어벳도 맨시티의 승리 확률을 45%, 토트넘 34%, 무승부 21%로 맨시티의 3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토트넘이 이길지 아니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예상처럼 맨시티가 이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예측을 벗어나는 활약을 통해 주역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경기 후 분석, 경기 후 현지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